이제 삼각함수지. 삼각함수가 이제 각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삼각비 배웠잖아. 그것도 이제 각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은 도형에서 이제 각을 다뤘잖아. 지금은 이제 좌표로 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런 선분이 있다 치고, 이건 이제 x축이니까 이렇게 선분 하나 그었을 때 요 사이에 있는 각,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모든 각은 사실 반직선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각이 생기는 거라, 나머지 하나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얘는 이제 안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얼만큼 벌어져 있냐에 따라서 각도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반직선을 그었을 때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동경이라고 할 거야. 현재 위치가 되겠지. 그때 생기는 각이 있지. 이런 걸 따질 거야,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이랑 지금 배울 거랑 뭐가 다르냐? 각에 대해서 180도 이상의 각이 생기고, 또 각의 음수의 경우도 나오게 돼 있어. 음수는 뭐냐? 지금 각이 만약에 60도라고 치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 각이야. 근데 반대로 간다고 치면은 똑같은 만큼 벌어져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동경의 각은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새로 배운 내용이야. 자, 만약에 얘가 이제 시초선이고 기준이 된 선이고 이렇게 각을 만들었다고 쳐. 자, 이거를 이제 각도기로 재보면 30도다 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쟤는 30도네 지만, 이게 평면좌표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각에 대해서 이 회전했을 때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동경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30도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동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회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회전. 그래서 3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390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0도에다가 플러스 360도를 한 거지. 한 바퀴. 그 다음에 30도에다가 이제 두 바퀴면 720이지. 이렇게 해서 750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각이 굉장히 많겠지, 그지? 저거 하나의 동경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각들을 모두 한 방에 딱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일반각이야.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각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는 표현을 써.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 바퀴 돌아갔을 수도 있고 두 바퀴가 될 수도 있고 세 바퀴가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면은 n이 1인 거, 두 바퀴면 n이 2인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그래서 일반각으로 앞으로는 표현을 할 거야.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 시험에 이 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봐라 30도 쓰면 틀려. 이제 30도 뿐만 아니라 저 일반각의 표현을 따라서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이제 그냥 n이라고 써도 돼. 뭐 이제 저 문자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각의 동경이 50도인 각을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라. 50도는 그냥 말 그대로 x축부터 이제 50도 이렇게 되게끔 만들으란 얘기니까 360 곱하기 n을 꼭 붙여주고 플러스 50도 하면 돼. 끝.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음수 있는 거. 음수는 좀 생각을 해야 돼. 음수는 방향이 반대잖아. 자, 일단 한 바퀴 돌아갔을 때가 마이너스 360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야 빼면은 125지. 그러니까 이 숫자를 회전수하고 이제 남은 거하고 이제 각을 좀 찢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여기다 360n 플러스 얼마라고 쓸 수 있는 이 각은 이제 반드시 양수여야 돼. 220. 더 센 뺄셈도 못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360n 플러스 이 옆에 쓰는 각은 양수여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각을 이쪽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양수인 각을 표현을 해야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음수로 써버리면은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야 되지. 반대로 또 얼마만큼 같지? 막 이런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225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반대로 가.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360 곱하기 마이너스 2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720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니? 135? 135? 145 아니야? 미안해. 30 어차피 그래서 135가 되겠지. 그래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35다. 그러면 동경의 위치는 135도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135가 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각이라든지 360도가 훨씬 넘어가는 각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건데 나중에는 결국 그래서 동경이 어디에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해져. 자, 그럼 이제 평면좌표에는 우리가 4사분면이 있잖아. 1, 2, 3, 4분면이 있었을 때 각 4분면에 위치하는 그 각들에 대한 범위를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일단 우리가 1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X라고 할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2사분면은 4분면이잖아. 여긴 축이야. 0과 90도는 축이잖아. 축. 90도는 여기 있지. Y축. 얘를 기준으로 해서 90도가 되는 건 이거지. 축 위에 있어서 쟤네는 포함이 안 돼. 2, 4분면은 90도부터 180도. 3, 4분면은 180에서 270이 되겠지. 4, 4분면은 270도부터 360도까지. 자,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선분이 있다고 치면은 동경이 여기 위치할 때 얘 각도가 90도긴 하지만 실제로 90도만 있는 게 아니지.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이 각자의 4분면을 표시를 할 때 꼭 옆에다 뭘 붙여주냐면 360n을 꼭 붙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보이는 동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일일이 다 써줘야 돼. 지금부터는. 됐지? 그래서 만약에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90도부터 180도, 3, 4분면이네. 2, 4분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되는 거야. 배웠으니까. 자, 동경의 위치를 좌표평면 위에 표현을 하고 몇 사분면인지를 구해라. 일단 480도는 360으로 한번 나눠봐. 그럼 일단 몫은 하나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120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360 곱하기 1에 120도를 더한 거라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돌고 나서 120도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여기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동경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고 2, 4분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경의 위치를 표현해라는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 930도 같은 경우도 360으로 나눠봐. 나눠보면 3번은 안 들어가니까 720 빼보면 210이지. 360 곱하기 2 플러스 210이지? 그럼 2바퀴 도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210은 어디냐면 여기쯤 있겠지. 180에서 270 사이니까 한 여기쯤. 그래서 동경을 그려라. 그래서 그렸다. 요게 2번이야. 그리고 4, 4분면은 3, 4분면에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음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냥 나눠보면 돼. 4번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020이면 360 나눴을 때 요거는 음수인 경우는 이 숫자보다 더 큰 값으로 계산해야 돼. 그래서 3 곱해보면 1080이지. 그래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3 반대로 도는 거지. 마이너스 108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얘가 돼? 60이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여기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보다 좀 더 크게 값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 60이면은 0부터 60도니까 한 여기쯤? 1사분면이네. 그지? 반대로 회전 3바퀴 하고 그 다음에 60도 가 있는 거야.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돼 있어. 2사분면은 90도부터
180도 사이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배워서 360n이 들어가야 돼. 세타가 이런 각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몇 사분면이라고 주어져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2분의 세타를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을 찾으라는 거야. 2분의 세타면은 지금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전체 다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다 2로 나눠야겠지. 여기는 180n 플러스 45가 돼. 여기도 180n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몇 도고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n이라는 건 이제 회전수일 뿐이잖아. 그래서 0부터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n에다 0 대입하면은 45도부터 90도 사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따져보자면 45도부터 90도 사이니까 여기인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각이라는 뜻이야. 첫 번째 n이 0일 때. 그다음 두 번째 n이 1이면은 225부터 1 대입하면 270이지. 270이면은 한 여기쯤? 그지? 여기가 270이니까 여기. 그 다음에 n에다 2 대입하면은 360 플러스 45니까 동경으로 따지면은 45지. 그럼 45면 사실 이거랑 똑같네. 그지? 그래서 다시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계속 또 반복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대입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잖아. 이렇게 동경이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의 동경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동경의 관계에 대해서 나올 거야. 이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포인트야. 근데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 두 개의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 정도 나와. 근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응용력이 필요해. 외우는 문제가 아니야. 자, 일단 알파랑 베타라는 동경이 있다고 칠게. 일단 알파는 360n 플러스 a라고 하고 베타는 똑같이 360n 플러스 b라고 할게. 이랬을 때 첫 번째 일치하는 경우,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면은 이거는 a랑 b의 값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보면 지워지니까 이제 a 빼기 b가 남겠지. 잠깐만, 이걸 b라고 표현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하자. 관계에 따라서 요 값을 계속 바꿔줄게. 그냥 지금은 이렇게 할게. 알파에서 베타가 일치하잖아. 동경의 현재 위치만 같고 회전수만 다르기 때문에 둘이 빼보면 360n만 나와. 그치? 요게 이제 풀이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알파가 일단 동경의 위치가 60이라고 할게. 알파는 420이고 베타는 60도인 거야. 이렇게 하면 동경이 똑같지, 일치하지. 둘이 빼보면 360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값이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야. 제일 쉽지 뭐 이게. 그다음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똑같은 상황을 얘기해. 완전 반대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알파가 요만큼이고 베타가 이만큼이거든. 이거는 베타가 좀 더 크지. 베타가 크다고 가정했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이만큼에서 요거 빼면은 180이지. 그래서 360n 플러스 180이 돼. 그러니까 360n은 늘 있잖아. 요거 빼고 뒤에 각도의 차이라든지 각도의 합이라든지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해해줘야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은 알파가 요만큼 각이라고 칠게. 요거. 그러면 X 대칭이면은 밑으로 가 있는 거잖아. 요걸 베타라고 잡으면 사실 이게 뭐 베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각만큼 반대로 내려온 거잖아. 이 반대로 가면은 각이 음수로 바뀌어. 그지? 그래서 여기 360n 플러스 a라고 치면은 베타는 360n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돼.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이해를 돕고자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 두 개 더하면 없어지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360n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y 대칭. y 대칭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게 여기까지가 알파 파란색.
베타는 이만큼이라고 칠게. 그럼 이게 y 대칭이잖아. y 대칭이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랑 이것도 같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 각이면 여기도 알파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알파 부분을 여기다가 채워주면 두 개의 각도를 합쳤을 때 180이 되겠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쳤을 때 360n 플러스 180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는 문제 상황에 맞게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일치할 때 7세타랑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은 각의 크기가 동경의 위치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큰 거 7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얘는 360n만 남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빼보면 6세타는 360n이다. 세타를 6으로 나눠주면 60n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세타가 몇 도의 각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이제 n 대입해 봐야 돼. 0부터 대입해 보면 0은 안 되네. 60, 120, 180, 240, 270, 330까지. 여기까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은 알파가 이렇게 각이라고 치면 이 반대편에 각이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만큼 빼면은 180이지. 요게 이제 180이다로 이제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큰 게 7세타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6세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세타를 6으로 나눠주면 60n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야. 0 대입해보면 30부터 1 대입하면 90, 2 대입하면 150, 3 대입하면 210, 4 대입하면 270, 5 대입하면 330이 되겠지. 오늘은 이제 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여지까지 이 도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각을 구할 때 이제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60분법이라 그래. 근데 60분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숫자는 아니야. 그래서 쟤는 그냥 각도라는 그 쟤만의 단위인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각도도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돼야만 해. 그래서 60분법이라는 거를 굳이 어렵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건데 그 방법을 이제 호도법이라고 할 거야. 호도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도 반지름이 되게끔 부채꼴을 잡은 거야, 지금. 이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배웠거든?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r이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양변에 r 나눠버리고 이 약분해주면 180분의 파이 x는 1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x는 파이분의 180이라는 각도가 돼버려. 여기가 이제 x야, 이거. 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1 라디안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란 얘기야.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호도법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라디안은 앞으로 생략해서 쓸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되고 라디안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60분법을 이용해서 구했던 각을 이제 호도법으로 고쳤을 때 과연 이제 어떤 각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일단 자 60도를 한번 보자고. 60도는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 구하는 방법이 60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자, 요게 이제 일정한 패턴이야. 180분의 파이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해주면은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60분법, 요게 호도법이야. 중요한 건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만 일단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반대로 이제 3분의 파이라는 이 호도법을 이용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파이 대신에
180을 대입하면 돼. 그럼 60도가 되겠지. 됐어? 방법이야. 이렇게 해주는. 자, 그래서 15도는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로 곱해주면 돼. 이제 3으로 약분하면 3이래. 15로 약분하면 여긴 1이고 여기는 12지. 그러니까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120도도 마찬가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60으로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 대신 180 곱해주면 마이너스 210도 나오겠지. 여기도 파이 대신 180 해주면 300도가 나오겠지. 자, 그럼 이게 부채꼴에서도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때는 이랬어.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였거든. 이렇게 배웠던 걸 이제는 r 세타라고 배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타라는 각을 처음 보지. 이게 이제 세타라는 로마 문자인데 얘는 보통 이제 각을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문자야. 그래서 여기에 이 각이 지금 현재 세타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일단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처음 한 번만 알아들으면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360도라는 각도가 있잖아. 60분법으로는 이제 얘가 유일하게 쓰여 있거든. 360도는 60분법으로 바꾸려면은 180분의 파이 곱하면 된다 그랬지. 곱하면 된다 그랬지. 180분의 파이 곱하면 얼마냐면 2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2파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얘랑 약분이 되겠지. 이해가? 그러면 이제 r과 x만 남는데 x는 우리가 그 중심 그 각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 방법이고 문자고, 이 세타는 이제 호도법을 이용했을 때 쓰는 각도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부채꼴 넓이도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였는데 360도가 다시 한번 호도법으로 바꿨을 때는 2파이가 되기 때문에 파이 하나 지워버리면 2분의 r 제곱 x.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타가 되겠지, 각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2분의 LR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L이 뭐냐면 호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공식이고, 밑에 거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둘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L이 방금 위에 1번에서 R세타라고 했으니까 L 자리에다가 R세타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똑같은 놈이야. 문제 상황에 맞춰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여기 보면은 150도가 있지. 이 150도를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볼래? 여기다가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30으로 약분하면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요게 이제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해라.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야. 반지름 6이고 R세타가 6분의 5파이니까 약분하면 5파이가 되겠지. 첫 번째 호의 길이. 그치? 그냥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넓이는 공식이 두 개 있다 그랬어. 2분의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LR인데 여기서 L은 호의 길이야.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구하는 공식이고, 지금 현재는 중심각이랑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제 2분의 반지름 제곱 36 세타는 6분의 5파이. 그래서 약분하면 6이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라서 정답은 15파이가 되겠지.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치고,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 반지름이지, 여긴 세타지. 자, 둘레가 8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일단 여기는 R이고 여기는 L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둘레는 L과 R 두 개를 더한 거를 둘레라 그래. 그게 8이지. 이런 상황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일단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2분의 R제곱 세타가 있고,
2분의 LR이 있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져 있을 때고 여기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중심각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2분의 LR로 갈 거야. 이해가? 그랬을 때 1번과 2번을 좀 연립을 해줘야 얘가 식이 정리가 되니까 1번을 L은으로 정리할게. 그럼 이렇게 되고 거기다 반지름 R 곱한 거야. 그래서 R 분배해보면 마이너스 2R제곱 플러스 8R이 되겠지. 그래서 하트 모양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하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게 0이 되는 값 R은 2일 때 부채꼴의 최대 넓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고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때 중심각을 구하래.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LR이 해서 넓이가 지금 현재 4가 나온 상황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2라 그랬으니까 2 대입하면 L이 얼마냐면 이제 4인 거잖아. 이렇게 구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 L 구한 거. L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지.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란 말이야. 이게 지금 현재 4인 거지. 반지름 문제에서 2라고 했고. 그럼 결국 정리해보면 세타는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게 학교에서는 서술형 쓸 때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타가 그냥 숫자일까? 아니면 이 앞에 라디안이 생략돼 있을까? 생략돼 있어. 저걸 꼭 알아줘야 돼. 그냥 숫자가 2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각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삼각 B를 시작해서 삼각 함수로 갈 거야. 우리가 이제 삼각 B에 대해서 배웠던 게 삼각 B는 세 가지가 있지.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 밑변을 기준으로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이 세타 각이 밟고 있는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밑변이지. 그리고 가장 긴 여기가 이제 빗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게 될 거야. 이랬을 때 첫 번째 사인 세타가 뭐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해서 삼각 B가 이제 총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 선분 세 개의 구조가 빗변, 밑변, 높이잖아. 이 세 개를 가지고 셋 중에 두 가지의 B를 표현한 것들이 쟤네들이야. 근데 사실 잘 보면은 숫자가 세 개잖아. B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빗변하고 높이를 가지고 비율을 했다. 빗변분의 높이가 있다. 1번처럼. 근데 반대로 B를 높이분의 빗변으로 할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 B를 굳이 따지자면 높이분의 빗변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얘도 반대로 밑변분의 빗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나올 수 있는 B는 총 6가지야. 근데 나머지 3가지는 수투에 가서 배워.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지금 얘네들을 평면좌표로 옮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따져야 될 게 4분면을 먼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잘 그려줘야 돼. 요 두 가지를 조금 따로따로 생각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1사분면에서 한번 보면은 1사분면에 만약에 3,4라는 점을 기준으로 3,4면 이렇게 높게 3,4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요게 이제 밑변이 되겠지? 요게 높이가 돼 있고, 그랬을 때 생기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밑변은 3이지, 높이는 4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은 빗변은 이제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사인 세타는 얼마야?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지.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가 되겠지.
자, 1, 4분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이제 2, 3, 4분면에서는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거를 이제 좀 말을 맞춰야 돼. 봐. 만약에 2, 4분면에 삼각형이 그려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오케이?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2, 4분면의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 4분면은 이런 식으로. 4, 4분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마치 이제 나비 모양처럼 생겼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그래서 1, 2, 3, 4분면으로 그려주는 거다. 지금 이제 2, 4분면의 예를 들어보면은 2, 4분면에서는 밑변이 3이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좌표로 따지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거든. 실제로 길이를 그렇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좌표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3으로 봐야 돼. 밑변 길이를. 높이는 4고 빗변이야 뭐 달라질 게 없어. 5야 그냥. 그 다음에 3, 4분면의 경우에서는 요 좌표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잡으면 여기도 길이는 3이지만 좌표상에서는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이 높이도 길이는 4지만 좌표상으로는 마이너스 4라고. 빗변이 이제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4, 4분면에서는 3, 마이너스 4 해보면 밑변은 플러스 3에 높이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하잖아. 뭐가 달라지냐면 2, 4분면에서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2, 4분면에서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겠지. 그럼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자, 삼각비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음수. 자, 그리고 3, 4분면에서 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사인 세타면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마다 어디에서는 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어. 자, 1, 4분면은 전부 다 플러스야. 그리고 2, 4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야.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이게 개념원리 책에 나와 있는 암기법이거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 산타 크로스 막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하더라고. 또 뭐도 있었지? 얼싸 안고 이렇게도 외우라고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 외워두면 나쁠 거 없으니까 여기는 다 플러스 전부 다 세 개 다.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사인만 플러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빠르게 풀 수 있어. 자, 지금 각을 보면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몇 도게? 이거 60분법으로 바꾸면 얼마 할까? 파이에다 18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0이지. 자, 마이너스 60이면 몇 사분면 각도게? 마이너스면 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60도 요 정도? 그러니까 300도가 되겠지. 굳이 따지면. 그래서 어쨌든 이 얘가 이제 동경이 위치하는 좌표가 4사분면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됐지? 자, 그럼 얘가 60도면은 우리가 삼각 B에서 B에 대해서 배웠었지.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러면 요 길이를 1이라고 잡고 루트 3이라고 잡고 여기 2라고 잡을게. 이때 사인이 뭐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이게 루트 3이 현재 위치가 지금 밑으로 쭉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되고, 자, 코사인 스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좌표 찍고 삼각형 그려보면은 요 길이가 마이너스 4지. 요 길이는 마이너스 3이고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여기는 이제 5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라는 얘기야. 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지. 자, 요것도 이제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나와 있어. 일단 3, 4분면이니까 이 삼각형 길이는 안 맞겠지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3, 4분면의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요때 이제 세타가 3분의 4라고 돼 있지. 그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여기를 3이라고 잡고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이제 5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4분면의 위치상 요 밑변은 마이너스 3, 높이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라서 마이너스 5분의 4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라서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이게 3, 4분면 각이라고 돼 있잖아. 3, 4분면에다가 이것도 역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야. 그러면 코사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빗변분의 밑변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는 빗변은 13으로 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높이는 5가 나오겠지. 정확하게 마이너스 5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겠고, 탄젠트는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니까 12분의 5가 되겠지.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1번은 되게 쉬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잖아. 원래 얘 그 탄생 배경이 밑변분의 높이였었는데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돼 있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둘 다 이제 빗변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여기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만 남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니? 단순해. 그 다음에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건데, 이거는 삼각비 표를 외우고 있으면 좀 쉬워. 자, 사인 30도가 얼마게? 다 까먹었지.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야.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거든. 얘 제곱하면 4분의 1, 얘 제곱하면 4분의 3, 합치면 1이지.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야. 그것도 대입해보면 이렇게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 뒤에서 이제 표 볼 때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삼각함수 관계는 2개 배웠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2가지 배웠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인 세타를 제곱을 하잖아. 제곱할 때 삼각함수들은 다 이 삼각함수랑 각도 사이에다 써, 제곱을.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얘도 이런 뜻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삼각함수 쓰다 보면은 사인 코사인이 매번 길잖아, 쓰기가. 그래서 나는 사인은 대부분 S로 치환해, 그냥 암묵적으로. 여기는 C로. 그럼 여기는 S 플러스 C의 제곱이거든.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S제곱, ESC, C제곱, 여기는 S제곱 마이너스 ESC 플러스 C제곱은 2다. 이렇게 나오거든. 됐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지워지고, 정리해보면은 S제곱 2개, C제곱 2개로 정리가 돼. 그치?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배웠지, 우리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쳐서 1이라고 배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좌변, 우변이 성립한다 이거야. 그 다음 2번은 4제곱 빼기 4제곱이잖아. 이것도 역시 사인 치환하면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사인 제곱의 제곱이고, 여기도 코사인 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한 번,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한 번, 이렇게 2개로 나눠줘. 그럼 얘는 얼마라고 배웠어, 우리가?
1이라고 배웠지. 그럼 이거 필요 없고. 그러면 좌변은 남는 게 그냥 이거밖에 안 남거든. 근데 이게 얘랑 같대. 자, 지금 보면은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갈 때 사인 제곱이 없어졌지.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봐. 이거를 그냥 고지곧대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면 합쳐서 1이야로 쓸 때도 있지만 이거를 한쪽으로 정리해서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활용할 때도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사인 제곱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얼마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변이랑 같은 거야. 자, 여기에서 왼쪽은 그냥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서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통분을 해볼게. 이게 왼쪽에 있는 1을 통분을 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잖아.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아까 위에서 이거를 얼마라고 배웠어? 1이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얘를 1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지. 그리고 이쪽은 1 빼기 사인 제곱. 자, 해서 양쪽에다가 c 제곱을 곱해버리면 요거 없어지지. 여기는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럼 합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맞는 얘기지. 이거는 두 개씩 한번 곱해보자. 합차 공식 1 빼기 사인 제곱분의 1로 치환을 할 수 있지. 이 두 개도 1 빼기 코사인 제곱분의 1로 치환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걸 통분을 해보면 사인 제곱분의 요거는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오른쪽도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합쳐서 1이라고 배웠지. 이때 1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코사인 제곱 저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이거라고 배웠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해가 여기까지? 그리고 반대로 코사인 제곱 왼쪽에 있고 1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사인 제곱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말이 어렵다. 잠깐만. 아, 이게 마이너스 c 제곱이구나.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얘는 위에가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마이너스 s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됐니? 얘를 내가 왜 바꿨지? 아이씨, 정신 나갔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해서 마이너스 1, 약분해서 마이너스 1. 그럼 곱하면 플러스 1 되겠지. 자, 이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 더해져 있을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혹은 빼기도 마찬가지야.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가 있어. 이때는 무조건 푸는 방법이 제곱해서 풀어야 돼. 이거를 제곱을 해볼게. 여긴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은 1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게 두 개 더하면 얼마라고? 1이지. 그래서 1 넘어가면 2sc는 16분의 1 빼기 1이야. 그럼 이게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고, 둘이 합쳐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뭔지를 알아야 1번부터 3번까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자, 1번은 방금 이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sc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2로 나누면 끝나는 거지. 마이너스 32분의 15. 됐니? 그리고 2번은 탄젠트인데, 지금 우리가 다 사인 코사인 가지고 놀고 있는데 탄젠트가 나오면은 이건 무조건 사인 코사인 바꿔줘야 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반대로 이거는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고. 여기가 통분을 해보면 여기에다 사인 곱해야 되고 여기에는 코사인 곱해야 돼. 그럼 합쳐보면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럼 분자는 얼마가 될까? 1이겠고, 사인 코사인 곱한 거는 아까 마이너스 32분의 15라 그랬지. 역수해서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오겠네. 그 다음에 3번은 빼기잖아. 우리가 이런 공식을, 곱셈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 이거의 제곱은 s 빼기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sc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곱셈 공식.
자, 얘는 문제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제곱하면 16분의 1이 되고, 요거는 문제에서 구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잠깐 세모라고 할게. 그리고 ESC가 문제에서 이거니까 거기다 2를 또 곱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16분의 1 플러스 16분의 30 됐고, 16분의 31이 되겠지. 제곱해서 이거가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1이 되는 거야. 자, 문제에서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래. 그럼 해줘야 될 게 있지. 첫 번째, 두근의 합.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 S 곱하기 C는 3분의 A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번이 아까 내가 설명해 준 내용이야. 더하기나 빼기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 문제 자체의 풀이 방식은 무조건 쟤를 제곱해서 푸는 거야. 얘를 제곱을 한 거는 오른쪽도 제곱해야 되니까 9분의 4가 되겠지. 요거는 정리해보면 사인 제곱 ESC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9분의 4가 되겠고, 자, 얘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 1이지? 넘어가면 ESC는 마이너스 9분의 5다. 그럼 2로 나눠주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18분의 5가 되겠지. 이게 이제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양쪽에다 3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 2번은 문제에서 3제곱을 물어봤는데 3제곱은 인수분해 해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요게 얼마야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 아까 얼마였지?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 였었고, 자, 요렇게 둘이 합친 거는 1이지.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이 아까 얼마라고 배웠어? 아까 사인 코사인이 두근의 곱이 3분의 a였는데 얼마지? a가 아까 얼마 나온 거야? 6분의 5? 맞지? 6분의 5지. 그러면 마이너스 18분의 5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18분의 5.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